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경제를 요리하는 남자의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돈을 잘 버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이고 알차게 쓰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소비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소비, 알찬 소비를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선택의 역설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가장 많은 선택지는 소비 활동에서 유발되는데요. 바로 우리는 편의점에서 수많은 선택지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우리가 선택의 상황에 놓여져 있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를 줘야지만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기업 차원에서 연구, 학자 차원에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의 소비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미국에서는 재밌는 통계 결과가 제시된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경우 1949년 식료품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들은 3,700여 가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무려 4만 5천 점까지 넘어졌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물자의 풍요로움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숫자가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율은 전체 증가한 물품 수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제한된 수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물건은 방금 말씀드린 통계보다도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정작 편의점이나 식료품점에 놓여져 있는 물건들은요, 그 증가폭에 비해서 훨씬 적은 숫자의 물건들만 선택하고 추려서 놓여져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물론 첫 번째로는 편의점과 식료품점을 무한 확장해서 굉장히 대형 편의점, 대형 식료품점으로 만들기 어려운 그런 비용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요, 소비자의 행태, 소비자의 인지심리학 또는 행동경제학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많은 비용을 투여해서 더 많은 선택지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줘봤자 우리에게 더 높은 수익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매장의 사이즈를 더 늘리지 않았다는 점도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은 이러한 판단에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개념을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선택의 역설이라는 부분입니다. 패러독스 오브 초이스라고 해서요, 이 선택의 역설이란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실제 선택의 대상이 많아지면요,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상이 무엇일지를 판단하기 더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실제 무엇인가를 최종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선택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을 갖거나 이 뚜렷한 만족도를 투여하기보다는 내가 고르지 않은 물건들 중에서 보다 나에게 적합한 물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과 불안감만 더 갖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 반드시 고객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 바로 이게 선택의 역설이 담고 있는 투사점인데요. 이러한 선택의 역설에 대해서 실제 마트를 배경으로 한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스와스모어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베리 슈워츠는 잼을 이용한 재미있는 실험을 수행한 바가 있는데요. 이 슈워츠 교수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쇼핑센터에 데리고 가서 잼을 구매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때 한 그룹에게는 6개 잼만을 보여줬고요. 다른 그룹에게는 24개의 잼을 보여줬습니다. 실험 결과 24개의 잼이 진열되어 있었을 때 고객들은 해당 매장을 더욱 많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매로 이어진 것은 잼이 6개만 진열되어 있던 곳에서 더욱더 구매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스워츠 교수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최종 선택을 주저하게 만들었고 결국 소비자들을 쫓아내는 효과만 가져온 것이라고 실험 결과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선택지를 넓혀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잼 중에서 원하는 잼을 고르도록 한 것이 오히려 매장의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한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선택지를 너무나 줄여서 단 하나의 제품만 그럼 놓으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만족해 할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가지실 수 있는데
미국의 부엌용품 판매점인 윌리엄스 소노바에서는요, 재밌는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279달러짜리 토스터기를 매장에 갖다 놓고 판매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가 시통치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매장의 한 매니저가 기존의 279달러짜리 토스터기 옆에 조금 더 비싼 429달러짜리 토스터기를 새로 올려놓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좀처럼 팔리지 않았던 279달러짜리 토스터기가 예전보다 판매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매니저와 윌리엄스 소노바는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단일 회피 현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단일 회피 현상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하나의 선택지만 제시했었을 땐 이것 말고 내가 무엇인가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선택지만을 제시했었을 땐 오히려 즉각적인 소비를 두려워하고 나중에 소비를 하는 형태로 소비를 주저하게 만드는 형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매장에서 선택지를 어느 정도 줘야 되느냐 할 때는요, 너무 많은 것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또 너무 적은 것은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소비자들의 구매를 미루게 만드는 요소다라는 걸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와 본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편의점에 있는 물건들도요, 단순히 그냥 이거 좀 팔리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랜 시행착오 끝에 내려진 성찰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거 시청하고 나서도 아마 편의점에 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품들이 바로 이러한 치열한 고민 속에 제시되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서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에 유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